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매출 중에 영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 부분 보시면 영세 부분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영세율 거래이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는 거래. 이 경우에만 우린 영세라는 유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실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세에 대한 실무 문제 보시면 1번 1월 10일에 수출업체인 보람약품에 제품 200개를 개당 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음 중 2천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람약품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 12번 영세로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자, 분계 한번 넣어볼게요. 1월 10일에 유형 12번으로 넣어주시는 거고 제품이죠. 제품 200개를 개당 30만 원에 이렇게 넣어줬더니 우리가 과세 넣을 때는 과세 부분에서는 공급가액 부분하고 부가세가 10%가 자동 계산돼서 나왔는데 지금은 영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영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투연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율로 곱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급처는요. 보람약품이죠. 자, 보람약품이고요. 보람약품에 대해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그리고 분계하시기 전에 먼저 보시면 영세율 구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지시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영세율 구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영세 중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들어가는 걸 사용했니? 라는 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적는 이유는 우리 원래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영세 매출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 영세율 구분이라는 유형은 필수로 넣어주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했잖아요. 내가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3번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지금 보통예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혼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은 나와 있으니 사변에 보통예금 2천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대변에는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과 외상 매출금 이렇게 넣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신 영세건은요. 영세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자, 전체 부가가치 부분에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을 조회를 하시면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하셨을 때 여기에 보람약품에 대한 금액, 공급가액이 포함돼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6천만 원에 대한 보람약품의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세 신고서 부분에서 보셨을 때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하시게 되면 자, 기존 데이터는 아니요 하시면요. 여기 영세 5번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내려놓고 다음 면세 부분 보도록 할게요.
면세, 우리 13번 면세는 면세 매출 중에서 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산서가 발급됐다라는 부분은 앞에 세금이 안 붙어 있잖아요. 세금이 면제된 그냥 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 내가,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면세 매입을 나중에 보실 텐데 면세 매입일 경우에는요. 내가 면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지만 근데 계산서 발급은 무조건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또는 겸용 사업자라고 해서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실무 문제 보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문제 면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 1월 12일에 메디상사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 10개를 5만원,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우리 면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품을 팔았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세금은 없겠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12일 날 유형이 전자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3번으로 면세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 면세 제품을 팔았고 총 10개에 대해서 5만원짜리다. 하나당 5만원이다. 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메디상사 전자계산서니까 여기도 전자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계는 전액 외상이죠? 자, 우린 면세로 판매를 했더라도 제품이라는 우리의 주 업종, 우리 의약품 제조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업종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거래로 판매했으니까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제품 매출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면세 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되어 있는 건이기는 하지만 부가세에서 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일반 전표에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지금 입력했던 공급가액이나 공급처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은 전부 자, 부가가치 쪽에서 계산서 합계표라는 부분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화면에는 없죠. 자, 화면은 없지만 부가세 중에서 면세로 되어 있는 계산서 합계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를 해보시면요. 이 부분에 과표 명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조회 한 번 더 누르고 과표 명세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 80번 부분 보이시죠? 이 80번 부분에 우리가 면세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금액, 즉 면세 매출 중 계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산서 발급건 외에도 카드 매출이라든지 현금 매출도 전부 다 들어가지는데요. 하단에 84번 보시면은 여긴 또 한번 계산서 발급 매출로 또 한번 추려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13번 면세는 84번에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면세건도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면세건 보세요. 2번 1월 12일에 희망약품에 적용되는 제품을 50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대금은 동사가 발행한 당자수표로 받아서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내용은요. 거래처만 바뀐 거예요. 지금 메디 상사가 희망약품으로만 변경이 된 거고요. 똑같이 우리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것도 면세로 작성해야 되는 거래입니다. 자, 분계부터 한번 해보면 12일에 면세 13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제품이겠죠. 제품이고
50개인데 하나당 10만 원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여긴 희망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여부 여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계를 몇 번으로 하셔야 될까요? 자,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하셔야 될까요? 이거 함정이죠. 대부분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부분을 먼저 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은 건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합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혼합으로 해서 보통 예금으로 전체 입금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예금으로 해서 전체 부분 입금했다라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작성한 이 500만 원에 대한 금액도 좀 아까 보셨던 부가세 신고서의 과표 부분에, 과세표준 명세 부분에 나와 있겠죠? 자, 볼게요. 조회 다시 한번 불러오기. 자, 새로 불러오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과표 명세 보니까 여기 지금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 부분에 84번 부분이 아까 50만 원이었던 게 550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면세로 우리가 계산서 발급해서 판매했던 건이 550만 원어치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을 보실게요. 다음은 14번 건별 부분입니다. 자, 건별 부분은요. 부가세가 붙어있는 과세 매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수증, 즉 적격 증빙이 아닌 일반 간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래서 소매 매출, 일반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 있죠?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것이 바로 건별입니다. 자, 건별의 경우에는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긴 했지만 해당 부분은 적격 증빙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도 우리는 건별, 증빙은 아예 없이 거래를 매출을 했어도 그때도 건별. 이러한 경우들. 그리고 간주 공급 시. 자, 간주 공급 부분은요. 이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해당하는 부분에는 뭐 자가 공급이라든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또는 폐업 시 잔존자에 한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간주 공급 건들이 있어요. 이러한 간주 공급이 있을 경우에는 건별을 이용해서 우리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건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공급 가액 부분에 공급 대가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문제, 건별에 대한 문제 보시면 1번 1월 14일 비사업자인 정지훈에게 제품 11만 원을 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11만 원을 소매로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자, 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았대요. 현금으로 받긴 했으나 현금 영수증을 주진 않은 경우죠. 이러한 경우. 자, 이때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1월 14일에 유형은 건별로 하셔야겠죠? 증빙 없잖아요. 그쵸? 증빙 없으니까 건별로 하셔야 되고요. 품목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공급가액에 얼마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가세가 포함된 11만 원 공급 대가 넣으시는 거예요. 자, 공급 대가 넣었더니 자동으로 10만 원, 만 원 이렇게 분리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훈에게 우리가 판매했으니까 정지훈 이렇게 넣어주시고 건별은 증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 부분은 입력이 아예 안 됩니다.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1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건별 문제 보실게요. 2번 1월 14일에 비사업자인 개인 최명수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33만 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자기합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자, 자기합수표 받은 거. 우리 이거 현금하고 똑같죠? 통화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인 겁니다. 현금 거래했는데 이번에도 또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최명수를 거래처 코드로 지금 305번으로 신규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건별로 보셔야 되고요. 금액은 33만 원이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넣으시고 그러면 30만 원에 3만 원 나뉘어지고요. 공급처 부분에서 우리 신규거래처 넣을 때 플러스 키 누르시고 최명수 자, 공급처는 305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로 지금 거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기재분 부분에 여로 체크되어 있으면 그대로 등록 끝. 자, 그리고 이번에도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 내용에 대해서는 건별이라는 건으로 작성할 때는 공급가액 부분에 공급 대가, 전체 합계액으로 넣어주시는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작성한 건별 건은요. 이번에도 우리 부가세 신고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건별은 무증빙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첨부서식은 없어요. 그 대신 부가세 신고서에서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자, 이번에도 1월이니까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새로 불러오기를 할게요. 아니요. 불러오기를 해보니까 이번엔 우리 과세 부분의 4번에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이 조회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입력하실 때마다 이 건은 이렇게 이 유형은 자, 이러한 유형은 몇 번의 신고서에 몇 번에 들어가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꼭 체크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다른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5번. 우리 수출에 관련된 문제네요. 수출.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내보내는 것, 국외로 매출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요. 직수출이거나 중개무역인 경우, 이런 경우를 수출로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도 우리 실무 문제 보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문제 16번 수출에 대한 문제고요. 1번 1월 15일 미국에 소재한 P&G사에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선적일은 1월 15일이고 물품 대금은 총 8,000달러이며 선적일 현재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다.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수출이 나오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가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선적일을 찾아서 그 일자에 분개하시면 돼요. 돈을 먼저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무조건 선적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월 15일이 선적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분개를 하실 건데 자, 15일에 유형은 왜 미국에 소재한 부분에 직수출했으니까 우리 16번 수출로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8,000달러, 미국 달러 8,000달러가 우리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000원이래요. 그러면은 원화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800만 원 나오죠? 그쵸? 8,000 곱하기 1,000 그래서 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800만 원 넣어주시는 거고. 자, 공급처는 P&G. 그리고 전자 부분은 우리 넣지 않죠.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거래요. 자, 발급이 안 되는 거래고요. 그리고 수출도
영세율이기 때문에, 수출도 영세율이기 때문에 영세율 부분을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직수출이라고 했으니까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출신고 번호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생략. 자, 분계는 몇 번으로 하셔야겠어요? 우리 대금 아직 못 받았다고 했으니까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전부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외상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가 아니면 우리 혼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출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보셔야겠죠? 자, 수출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어디에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이번에도 조회를 하시고요. 아니요 누르셔야 새로 불러오게 되시는 거예요. 자, 아니요 눌러서 새로 불러오게 했더니 영세 기타 6번 부분에 8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이 수출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출로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아, 영세 6번에서 기입을 하는 거구나. 영세 6번에 반영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보실게요. 그 다음 카드과세. 자, 6번, 17번 카과에 대한 내용이죠. 자, 카과 부분은요. 우리가 과세 매출이긴 한데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카드과세로 되어 있는 경우도 펀들과 마찬가지로 공급 가액 부분에다가 공급 대가 넣으면 자동으로 부가세랑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 나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무 문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문제 부분 보시면 17번 카과 부분에 1번 1월 17일에 개인 소비자 최명수에게 제품 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판매하고 자, 6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래요. 그러면 우리 공급 대가가 66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66만 원짜리 판매하고 최명수의 우리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단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우리 환경 설정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환경 설정하실 때 우리가 미수금 부분이죠. 카드에 대한 매출 채권 부분은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 하겠다라고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4번 카드 유형으로 사용을 하시면 매출 시에는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디 한번 그렇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표로 넘어가시고요. 전표로 돌아와서 17일에 유형이 우리 17번 카가죠? 자, 17번 카가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어떻게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66만 원으로 넣는 겁니다. 자, 66만 원 넣었더니 자동으로 부가세랑 나뉘어져 있고요. 만약 여기서 공급가액에 60만 원 넣으시면 60만 원에서 나누기 1.1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또 한 번 더 나눠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66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넣으세요. 안 그럼 한 번 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코드는요. 우리 좀 아까 입력했던 최명수고요. 자, 신용카드사는 우리의 카드라고 했잖아요. 우리 카드 넣어주시고 분계는 4번 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했더니 대변에는 최명수에게 제품 매출했고 우리가 판매한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변엔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외상 매출금으로 나오고요. 그 옆에 거래처에는 카드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카드를 결제했거나 우리가 결제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가 들어가 있는 카드 거래처가
반드시 그 계정 과목 옆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실명수로 전체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사 넣어주시고 여기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직접 변경하실 수 있어요.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1월 17일 우리 상사의 제품 550만 원, 자, 부가세 포함되어 있대요. 550만 원을 판매를 하고 우리 상사 법인카드, 자, 얘네도 우리 카드 쓴대요.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죠? 17번 괄호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550만 원 전체 다 넣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사의 카드, 우리 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이렇게 입력해서 외상매출금 옆에 우리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7번 현가도 보실게요. 자, 현가는 카가랑 같이 붙여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카드과세 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안 보고 현가까지 본 다음에 같이 보실 거예요. 자, 같이 합쳐서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7번, 22번 현가 부분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세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 발급해준 과세 매출이에요.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영수증만 발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계도 또 보시면 실무 문제 22번 현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자, 1번 1월 20일에 비사업자인 정지훈에게 제품 22만 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포인트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예요. 그럼 1월 20일 날 분계를 또 해보시면 유형이 22번 현과가 되는 거고요. 금액은 카드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공급 대가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공급 대가로 넣어주시고 정지훈 분계는 당연히 1번. 현금 영수증 발행한다라는 것은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급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1월 20일에 마포유통의 제품 50만 원. 자, 부가세 별도래요. 그럼 공급 대가가 55만 원이란 얘기죠. 55만 원짜리를 판매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 상거래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 즉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을 했을 때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금으로 판매했을 때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때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분계. 일단 유형은 현금 영수증 발급이 기준이기 때문에 22번 현가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은 55만 원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디에다 팔았어요? 마포유통. 마포유통에 팔았고요. 이때 분계는 현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혼합. 자, 혼합으로 하셔서 차변에 보통예금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우리 현금 아니더라도 보통예금 부분이더라도 현과 유형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총 4가지, 카드 과세 2가지, 현금 과세 2가지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시고요. 이번에도 새로 불러오기 하시고 자, 새로 불러오기를 했더니 여기 과세 부분의 3번, 과세의 3번 부분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630만 원 나오죠? 자, 우리 630만 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메인 매출장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전체 메뉴에서 회계관리 다시 돌아오시고 회계관리에서 장부관리 안에 있는 메인 매출장 실행해 보세요. 자, 메인 매출장 실행하시면요. 여기에서 우리 1월 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월 17일부터 20일 요 사이니까 조회 기간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만 잡을게요. 자, 부분은 우리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한 거니까 이번 매출로만 잡아주시면 유형이 옆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유형에서 일단 카가부터 먼저 보세요. 자, 카가 보니까 17일 날 두 건에 대해서 총 공급가액이 560만 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560만 원 확인했고요. 그리고 현과도 확인하세요. 현과 보니까 지금 70만 원이에요. 560만 원 플러스 70만 원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63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셔서 각 유형별 합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는 일개랑 비교를 했지만 어차피 한 날밖에 없어서 일개만 봤지만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실 때는 분기 누계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분기 누계와 비교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매출 유형에 대해서 전부 한 번씩 확인을 해봤고요. 물론 우리가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현영이라든지 아니면 카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는데 요 부분들은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나온 경우에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부분에서는요. 우리 전산 세무라면은 전체 다 알려드리겠는데 전산회계 부분에서는 잠깐 생략하고 우리 기출문제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매출 유형에 대해서 전체 다 알아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메인 유형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메인 유형이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교재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